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아파트 시장에도 중병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시장에 매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제가 이름을 진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병을 또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병이냐면, 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못 참는 병이죠. 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 병이죠. 자, 그게 이제 일종의 매수병이죠. 자, 근데 이게 시장의 상승기에는 이 병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누구도 주체하기 어렵겠죠. 상승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락기에 그 매수병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제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아파트의 매수병,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병의 어떤 증상은 주로 상승기에 나타나는 병이다. 자, 그리고 하락기에도 이런 병이 나타나면 그 매수병이 중병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조정 구간이죠. 자, 이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을 가졌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하락 추세로 갈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지,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폭등을 할지 자,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아파트가 상승을 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자, 그러니 싸게 좋은 매물을 사기가 어려웠었죠. 요즘은 어떤 시장입니까?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뭐 강남에 몇 억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으니까. 자, 그건 뭐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1억 5천, 2억 막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도 매물이 없던 시절이 불과 몇 개월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5천, 심지어는 1억 그렇게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그동안 그 매물들을 사고자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땡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매수병이라는 것은 일반 그 실수요자 그런 분들이 갖는다는 건 아니죠. 실수요자들은 당연히 이제 집을 사본 적도 별로 없고 투자로 산 적도 별로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매수병이 아니라 매수하기에 어떤 두려운 병이 있는 거죠. 자, 이 매수병이라는 것은 전문 투자자, 소위 말해서 아파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있는 병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분들이 기존보다 가격이 좀 싸다고 아파트를 매수를 쉽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엔 그런 현상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급매물이 나오면 사라. 자, 그런 얘기는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집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또 사야 되니까. 자, 그런 기회니까, 좋은 기회니까 사라. 자, 그분들은 어떤 더 자금의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한 채를 가지니까. 예를 들어서 급매물이라고 사거나 또는 조금 저렴하다고 사거나,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 투자자인데, 자,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법인 계좌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대출을 또 이빠이 끼워서 사지 않습니까? 여윳돈으로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개수도 많을 텐데 계속 물량을 늘려가게 욕심을 가지고 무리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바깥의 도시에서는 지금 산불이 났고 전쟁이 났는데, 자,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는 어떤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병이 걸리면 밖의 상황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의 상황만 보는 거죠. 가격만 보게 되는 거죠. 가격만 보게 되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싸니까, 그리고 저 물건은 내가 전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니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사고 싶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무리한 대출을 끌어서 산다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매수병에 걸린 환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매수병에 걸리는가? 우리가 한번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매수병에 걸리는가? 자, 이게 왜 걸리냐면,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꼭 한 번씩 거치는 병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돈 맛을 많이 봐서 그렇다. 이렇게 아주 이게 결론입니다. 돈 맛을 많이 봐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 해서 한 몇 억을 벌었다. 자, 그러면 그 몇 억의 환상이 머릿속에 남겠죠.
자, 그러면 또 내가 또 실력이 좋아서 벌었구나, 또 어떤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물건을 찾는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가는 거죠. 또 먹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또 먹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먹습니다. 자, 그렇게 먹는 것은 이제 시장이 좋아서 먹는 거죠. 자기 실력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높은 가격에 사도 다른 사람이 높은 가격에 따라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물건을 사서 내가 좋은 물건을 초이스해서 저평가된 물건을 초이스해서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계속 수익을 내게 되니까 그게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모르고 계속 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IMF 직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데이트레이드 한 7년을 전문 투자를 했는데 저도 잘 벌었습니다. 초반에 단타를 쳐서 많이 벌었죠, 저는. 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분명히. 자,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 단타가. 그러면서 이제 벌어뒀던 돈을 다 까먹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식을 그만두고 뒤를 돌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매수병에 걸린 겁니다. 매수병에. 돈이 있으면 그냥 주식을 사고 싶은 거죠. 전에 수익을 계속 냈으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수익을 내다 보면 계속 주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뭐냐면 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가 꺾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깡통을 차더라 라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그 전문 투자자들, 요번에 그 전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사면 벌고, 저 지방 가서 사면 또 벌고, 이 지방 가서 사면 벌고. 자, 그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많았다. 투자자들이 많았고 공급량이 적었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매점 매석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매점 매석을 하고 그 투자자들끼리 계속 가격을 호가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에다가 마지막에 고점에 매수를 하는, 자, 그런 패턴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런 패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경제 쓰나미가 온 겁니다. 지금 경제 쓰나미. 우리가 전의 역사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쓰나미가 온 겁니다. 그 경제 쓰나미가 뭡니까? 모든 경제 활동을 정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스장, PC방, 음식점, 자영업자들 거의 도산 직전이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우리 자동차 회사도 지금 수출을 못 해가지고 오늘 신문 보니까 임직원 20% 급여 반납하고 그 잘 나가는 파일로트들이 지금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IMF도 이런 상황이 없었다. 자, 그런 어떤 엄청난 경제적 환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자, 그것도 모르고 그 예전에 투자자들 많이 벌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고 아직도 물건을 그 법인을 이용해서 대출 이빠이 끼고, 그리고 거기다 전세 후순위로 또 대출 뽑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얘기는 조금 더 상세한 얘기는 뒤로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안아서 분명히 또 성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투자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따라 이렇게 부안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딱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그걸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벌써 이렇게 그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해서 또 수강생들 몰고 또 지방으로 몰고 가서 또 투자 물건 소개하고, 자,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전문적인 투자자야 자기가 계산해서 빠져나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설프게 강의 듣고 그런 사람들 가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전에 선수들 물건을 따낼 수 있다는 거죠. 따낼 수 있다. 자,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은 어떤 그 환경이 충동하기 쉬운 환경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한두 개 또 투자하신 분들 다 가입하는 게 SNS 아닙니까?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하고 단톡방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보 받고 거기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고 또 걸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시기에 지방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지금은 방향이 안 잡혀졌다. 지금은 이게 꼬꾸라질지
아니면 조정 구간인지 방향이 안 잡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항상 과거의 그 패턴, 과거의 그 프레임으로 미래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공급량이 모자랐으니까 어떤 그 조정기가 짧게 오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과거의 환경에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 IMF보다 더 혹독한 상황이 왔다. 자, 경제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2차 폭등을 한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폭등을 하면 지금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2차 폭등이 오면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들 반은 망해요. 지금도 이분들 근근히 버티는데 그나마 요즘 좀 뭐라 할까요? 그 경제 활동,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숨통이 트이는 단계인데 자, 겨울에 또 그랬다. 아, 그러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움츠려 든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투자를 하겠다. 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막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 돈 많으면 그거 안 해요. 절대 그거 안 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늘리려고 하다가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갭 투자라는 건 그 선물 옵션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미수로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산다는 거는 결국 내가 미수로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역전세를 맞으면 내 원금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죠. 요즘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묘히 이것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 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설프게 움직이지 말아라. 추세의 방향이 확실히 잡힌 다음에 움직여라.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번에 느낀 거지만 대부분의 그 부동산 강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좋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폭락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향이 안 잡혔다는 거죠. 방향이. 자, 방향이 잡히면 움직여라. 함부로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자, 방향이 잡히면 움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막 그 물건을 사러 다니시는 분들, 뭐 어느 지역이 다음에 갈 것이다.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었다 해서 그 많은 지역의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 가시는 분들. 자, 왜 탈이 날 것인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무리한 대출이죠. 무리한 대출. 첫 번째가. 자, 그분들 절대 돈이 많지 않습니다. 다 법인 만들어서 대출 땡겨서 전세 끼고 뭐 무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무비 투자 아니면 1,000만 원, 2천만 원. 자, 두 번째로 정부 규제의 강화. 자, 이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당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규제는 강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 종부세, 자, 거래세 다 모두가 강한다는 거죠. 또는 양도세까지. 자, 결국은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자가 되고, 자, 뭐 하다 보면 이거 세금 다 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주식을 사 모으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게 오히려 지금 부동산보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 환경에 어떤 급격한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애들이 나가지 못하니까 자, 급식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음식을 납품하는 또 어떤 공급자도 또 어려울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자동차가 수출이 안 되니까 자, 부품 공장은 도산 위기이고 여행사들 또 도산 위기이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수요 기반이 무너지는 시장이다. 자, 공급은 둘째치고 그것을 살 사람, 심지어 전세를 살 사람도 수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갈 때는 커다란 수익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커다란 수익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제가 좋아져도 위기를 넘고 경제가 정상화가 돼도 이러한 위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또는 재테크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쓴다는 거죠. 재산을 증식할 어떤
정신적 여력이 부족한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그 전문 투자자들이 앞서가지고 이게 올라갈 것이다 하고 가는 것은 너무 무리한 상상이라는 거죠. 뭐 투자자들끼리 주고받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거죠.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예측이 안 된다. 앞으로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데 내가 무리하게 배팅을 하겠냐 이거죠. 그것은 무리하다. 무리한 행동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저런 매수병이 걸리는가? 자, 왜 저 욕망을 자제를 못하는가? 자,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일단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자제를 못하는 거죠. 자제를. 자, 그 자제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 기본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기본기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내가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냉정하게 자기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타이밍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메타 인지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것은 어떤 기본기가 모자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을 다 공부를 하고 어떤 부동산 수급 상황을 다 공부를 하고 그걸 정확히 사고 팔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게 아니니까 나는 항상 내가 잘해. 내가 실력이 좋은 거야. 자, 그것만 믿고 계속 매수를 한다는 거죠. 돈의 욕망을 쫓아서. 자, 그게 이제 결국 기본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기는 뭐냐? 바로 수익률을 안정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수익률을 안정되게 가져가는 것. 자, 위험하지 않게 안정되게 가져가는 것. 자, 그 안정되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자제를 하고, 자, 미래의 계획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죠.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자, 그렇게 계획들이 다 잡혀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둘러싼 경제 변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신문을 보시면 얼마나 좋은 기사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그런 다양한 경제 변수가 이 아파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거시경제, 자, 그런 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된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낀 게 뭐냐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대세를 이루었던 게 아파트의 공급량이었습니다. 아파트의 공급량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공급이 모자르니까,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물량을 싹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이 또 따로 들어오고, 자, 그런 패턴으로 이제 많이 성공을 했죠. 뭐, 그러한 패턴이 꼭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한두 채, 뭐, 자기 능력껏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런 패턴으로 가셔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리하게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량을 막 다량으로 확보하고 가시는 분들, 자, 그것만 믿고 맹신하고 가면 크게 다친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극도로 심해지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폭 발현을 하거나, 자, 그렇게 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항상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자,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가면서 자기의 전략을 세워가면서 신중하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서 갈 때이다. 자, 그런 점에서 내가 아파트 매수병에 걸려 있는가, 내 병이 중병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